우린 나무들 사이 오솔길을 따라 살금살금 걸어갔어. 과부 부인의 정원 끝쪽으로 말이지. 머리를 나뭇가지에 긁히지 않게 고개를 숙이고 조심조심. 그런데 부엌 근처를 지나다가 그만 내 발이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소리를 내고 말았어. 우린 후다닥 엎드려선 숨을 죽였지. 부엌 문가엔 미스 왓슨네 흑인 노예 짐이 앉아 있었어. 등 뒤에 불이 켜져 있어서 우린 그를 제법 뚜렷이 볼 수 있었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목을 쭉 빼고선 한참을 귀 기울이며 들었어. 그리고는 낮게 중얼거렸지. 누구냐? 그는 또 가만히 듣더니 이번엔 살금살금 걸어 내려와서 우리 바로 사이에 딱 멈춰선 거야. 손만 뻗으면 닿을 정도로 가까웠지. 몇 분 동안 우리는 꼼짝도 않고 가만히 있었어. 숨소리 하나 없이 바싹 붙은 채 말이야. 근데 갑자기 발목 한 군데가 가려워지더니 이번엔 귀가 가렵고 그 다음엔 양 어깨 사이가 막 근질근질. 아, 정말 죽는 줄 알았어. 긁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이런 일, 난 그 뒤로도 종종 겪었어. 괜히 격식을 차리는 자리에 앉아있을 때나 졸리지도 않은데 억지로 잠들려 할 때 말이야. 꼭 그럴 땐 온몸이 5천 군데는 가려워지는 것 같아. 그때 짐이 다시 말했지. 야, 누구냐? 어디 숨었냐? 진짜 뭔가 들린 것 같단 말이지. 좋아. 나 여기 앉아서 또 들릴 때까지 지켜볼 거야. 그 사람이 나랑 톰 사이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 등을 나무에 기대고는 다리를 쭉 뻗었는데 그중 하나가 내 다리에 거의 닿을 뻔했지. 그때 내 코가 가렵기 시작했어. 눈물까지 맺힐 정도였지만 참아야 했지. 그러다 코 안쪽이 가렵고 이번엔 몸 아래쪽도 간질간질해졌어. 몸을 가만히 두는 게 정말 고역이었다니까. 이 끔찍한 시간이 한 6분에서 7분은 됐을 거야. 아니, 체감으로는 훨씬 더 길었지. 그때쯤이면 난 온몸이 11군데는 가려웠어. 이젠 더는 못 참을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지. 바로 그때 짐이 숨을 크게 쉬더니 곧 코를 골기 시작했어. 그리고 나서야 겨우 좀 편해졌지. 그때 톰이 입으로 쓱 하는 소리를 내며 신호를 줬고 우린 네 발로 살금살금 기어가 도망치기 시작했어. 한 3미터쯤 떨어지자 톰이 속삭였지. 짐을 나무에 묶자고 장난삼아 말이야. 근데 난 말렸어. 짐이 깨서 소란이라도 피우면 내가 몰래 빠져나온 게 들통날 수도 있었거든. 그러자 톰이 촛불이 부족하다고 부엌에 가서 더 가져오겠다는 거야. 난 걱정됐지. 짐이 깨어나서 따라오기라도 하면 어쩌나 싶었거든. 하지만 톰은 위험을 무릅쓰겠대. 그래서 결국 우린 부엌에 들어가 촛불 3개를 챙겼고 톰은 테이블 위에 5센트를 놓고 나왔지. 지불한 거라며 말이야. 나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고 어서 도망치고 싶었어. 하지만 톰은 굳이 기어가서 짐한테 장난을 치겠다는 거야. 난 밖에서 기다렸지. 정적이 흐르고 기다리는 시간이 무척 길게 느껴졌어. 톰이 돌아오자 우린 곧장 정원 울타리를 돌아 집 반대쪽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갔어. 톰이 그러더라. 짐 머리에 있던 모자를 벗겨서 그 머리 위 나뭇가지에 걸어놨다고. 짐이 몸을 조금 뒤척이긴 했지만 깨진 않았대. 나중에 짐은 그 일을 전부 마녀 짓이라고 믿었어. 마녀들이 자기를 홀려서 트랜스 상태로 만든 다음 온 줄을 돌아다니게 했고 다시 나무 밑에 내려놓고 자기 모자를 가지에 걸어놨다는 거지. 처음엔 그렇게 얘기하더니 그 다음엔 뉴올리언스까지 갔다고 했고 이야기가 거듭될수록 더 커졌어. 결국 나중엔 마녀들이 자기를 전 세계로 태우고 다녔고 너무 지쳐서 거의 죽을 뻔했으며 등에는 안장물집이 가득했다고 했지. 짐은 그걸 무척 자랑스러워했어. 그래서 다른 흑인들을 잘 쳐다보지도 않게 됐지. 다른 흑인들은 짐의 얘기를 들으러 멀리서도 찾아왔고 그는 그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처럼 됐어.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입을 떡 벌리고 짐을 구경하곤 했지. 마치 신기한 구경거리처럼 말이야. 흑인들은 부엌 뒷마당 불가에 모이면 늘 마녀 얘기를 하곤 했는데 그중 누가 뭘 좀 아는 척하면 짐이 슬쩍 나타나서 말했지. 흥, 마녀에 대해 내가 뭘 안다고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은 입을 다물고 구석으로 쏙 들어갔지. 짐은 그 5센트짜리 동전을 줄에 꿰어 목에 항상 걸고 다녔어. 그건 악마가 직접 줬다며 그걸로 사람도 고치고 마녀도 부를 수 있다고 했지. 물론 주문이 뭔지는 절대 말해주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 동전을 보기 위해 자기 가진 걸 다 내놓으려 했지만 직접 손으로 만지지는 않았어. 악마가 만진 거라 찜찜했거든. 짐은 거의 하인 노릇을 못할 정도였어. 자기가 마녀에게 타봤다는 걸 너무 자랑스러워했거든. 그렇게 해서 나랑 톰은 언덕 끝자락에 도착했고
마을을 내려다보니 불빛이 서너 개 반짝이고 있었어. 아마 아픈 사람들이 있는 집이었겠지. 하늘에는 별이 반짝였고 저 아래 마을 옆엔 넓디 넓은 강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어. 너무도 장엄하게. 우린 언덕을 내려가 조아퍼, 벤 로저스, 그리고 다른 애들 몇 명을 옛날 가죽 공장에서 만났어. 거기서 작은 배 하나를 풀고 강을 따라 2마일 반 정도 내려갔어. 산 옆에 큰 흉터 같은 곳에서 배를 멈추고 땅에 내렸지. 우린 덤불숲으로 들어갔고 톰은 모두에게 비밀을 지킬 맹세를 시켰어. 그리고는 덤불 한가운데 있는 언덕 속 구멍을 보여줬지. 우린 촛불을 켜고 네 발로 기어서 그 안으로 들어갔어. 약 200m쯤 갔을까? 그제야 동굴이 넓어졌지. 톰은 복도를 여기저기 살피다가 누가 봐도 몰랐을 만한 벽밑 구멍으로 들어갔어. 우린 그 좁은 통로를 따라가 차갑고 축축하고 땀이 밴 듯한 작은 방 같은 곳에 도착했어. 그제야 톰이 말했지. 이제 강도단을 만들자. 이름은 톰 소요의 갱단이야. 들어오려면 모두 맹세해야 하고 자기 이름을 피로 써야 해. 모두가 좋다고 했고, 그래서 톰은 자기가 맹세문을 적어둔 종이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 그 맹세문은 이랬지. 강도단에 들어온 이상 절대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 그리고 누가 우리 단원한테 나쁜 짓을 하면 지목된 사람이 그놈과 그 가족까지 전부 죽여야 하고 가슴팍에 X자를 새겨야 함. 그게 바로 우리 조직의 표시다. 이 마크를 아무나 쓰면 안 되고 만약 누가 무단으로 쓰면 고소하고 두 번째 걸리면 죽여야 한대. 또 단원이 비밀을 누설하면 그의 목은 잘리고 시체는 불에 태워서 잿가루로 뿌려버리며 그의 이름은 명단에서 피로 지워지고 영원히 잊혀지고 저주받게 된다는 거였어. 모두 입을 모아. 와, 진짜 멋진 맹세다. 이거 네가 직접 쓴 거야, 톰? 응. 일부는 내가 지었고 나머지는 해적책이나 강도책에서 가져온 거야. 멋진 조직은 다 이런 거해. 그중 몇 명은 비밀을 누설한 애 가족도 죽이자고 했고 톰은 그게 좋은 생각이라며 연필 꺼내서 항목에 써넣었어. 그때 벤 로저스가 말했지. 근데 허크피는 가족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 아버지는 있잖아. 응, 있긴 한데 요즘은 행방불명이야. 예전엔 술에 취해서 가죽 공장 돼지 옆에 자곤 했는데 지금은 1년 넘게 보이지도 않다고 했더니 애들이 날 조직에서 빼려고 했어. 모든 애들은 죽일 가족이 있어야 공평하다는 거지. 모두 생각에 잠기고 말이 없었어. 난 거의 울 뻔했어. 근데 그때 번뜩 떠오르는 거야. 그럼 미스 왓슨을 대신 죽이면 되잖아. 애들은 다 같이 괜찮다고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어. 그리고는 다들 손가락에 바늘로 피를 내서 서약서에 피로 서명했어. 나도 내 표시를 남겼지. 그때 벤 로저스가 물었어. 근데 우리 강도단은 구체적으로 뭐 하는 조직인데? 도둑질이랑 살인이지. 뭘 훔치는데? 집? 가축? 그건 아니지. 그런 건 강도가 아니라 도둑질이야. 우린 도둑이 아니고 고속도로 강도야. 마스크 쓰고 마차를 세워서 사람들을 죽이고 시계랑 돈을 털지. 꼭 죽여야 해? 물론이지. 대부분 책에서는 죽이는 게 낫다고 되어 있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인질로 잡아다가 몸값 받고 풀어준다고도 하지. 몸값? 그게 뭐야? 몰라. 책에 그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지. 책대로 해야지. 근데 우리가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 아, 참나. 책에 나왔다니까. 네가 책하고 다르게 하다가 일 다 망치게 할래? 말은 좋은데? 그럼 몸값이란 게 뭐라고 생각하는데? 글쎄, 아마 죽을 때까지 붙잡아두는 거 아닐까? 오, 그건 괜찮다. 그걸로 하자. 몸값 받을 때까지 놔주지 말자. 근데 걔들이 먹고 마시고 자꾸 도망치려고 할 텐데? 그럴 걱정 없어. 감시병을 붙여서 조금만 움직여도 총 쏴버리면 돼. 감시병? 그럼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지켜야 한다는 거잖아. 그냥 몽둥이로 때려서 끝내면 안 돼? 그건 책에 없어. 벤 로저스, 너 지금 책대로 안 하고 싶다는 거냐? 책 쓴 사람들이 훨씬 잘 아는 거야. 좋아. 난 상관없어. 근데 참 바보 같은 방식이긴 하다. 그런데 여자들도 죽일 거야? 어휴, 벤 로저스. 내가 그렇게 무식하단 걸 나 같으면 티도 안 낼 텐데. 여자들은 안 죽여. 걔들은 동굴로 데려오고 엄청 친절하게 대해줘야 해. 그러면 걔들이 우릴 사랑하게 돼서 집에 안 가려고 하거든. 그래? 그럼 뭐, 난 동의할게. 근데 그렇게 여자를 계속 데려오다간 동굴이 꽉 차버릴 텐데. 뭐?
됐어. 난 말 안 할게. 그때 작은 토미 반즈는 벌써 잠들어 있었고 애들이 깨우자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어. 나 집에 갈래. 엄마 보고 싶어. 나 강도 안 할래. 애들은 토미 반즈를 울보, 겁쟁이라고 놀리며 웃었고 토미는 열받아서 말했지. 그럼 나 다 불어버릴 거야. 그 말을 듣고 토미 5센트를 줘서 입 다물게 했고 다음 주에 다시 모이기로 했어. 그땐 진짜로 누굴 털고 누굴 죽이자는 거였지. 벤 로저스는 주일에만 밖에 못 나와. 그러니까 일요일에 하자라고 했지만 다른 애들은 주일에 그런 짓 하는 건 죄야 라고 해서 결국 무산됐지. 우리는 다시 모여서 날짜를 정하기로 했고 조직장 선거를 했어. 톰 소여가 1대 대장, 조 하퍼가 2대 대장으로 뽑혔고 그렇게 우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 난 창고 지붕을 타고 조심조심 창문으로 기어들어왔지. 하늘이 희끗해지는 걸 보니 동틀 무렵이었어. 새 옷은 진흙투성이에 기름 범벅이 됐고 나는 완전 뻗을 정도로 피곤했어. 아침이 되자 미스 왓슨한테 호되게 혼났어. 옷이 엉망이었거든. 그래도 과부 부인은 야단치지 않았어. 그저 내 옷에 묻은 기름이랑 진흙을 닦아주면서 안쓰러운 눈빛으로 날 쳐다보는 거야. 그 표정을 보니까 나도 좀 얌전히 살아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미스 왓슨은 날 옷장 안으로 데려가서 기도했어. 근데 별다른 일은 안 일어나더라. 그녀는 매일 기도하면 원하는 걸 얻는다고 했지만 내 경험은 달랐어. 한 번은 낚싯줄을 얻게 되었지. 근데 낚싯바늘은 안 따라왔어. 바늘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 없잖아. 3번, 4번 바늘 달라고 기도해봤지만 아무 소용 없었지. 그래서 어느 날 미스 왓슨한테 이번엔 대신 기도 좀 해보세요. 했더니 날 바보라고만 하더라고. 왜 그런지는 말도 안 해주고. 나는 숲에 앉아서 그 일에 대해 오래 생각했어. 기도로 뭐든 얻을 수 있다면 왜 디커닌 아저씨는 잃어버린 돼지고기 값을 못 되찾을까? 왜 과부 부인은 도둑맞은 은상자를 못 돌려받지? 그리고 왜 미스 왓슨은 아직도 그렇게 말랐을까? 결국 나는 이건 다 헛소리야 하고 결론 지었어. 그 얘길 과부 부인한테 했더니 기도로 얻을 수 있는 건 영적인 선물이래. 나는 그게 뭔지 몰랐지. 그래서 물었더니 이렇게 설명하셨어. 남을 도와야 한단다. 다른 사람을 위해 뭐든지 하고 늘 남을 먼저 생각해야지. 자신은 나중이고. 그 남의 미스 왓슨도 포함되는 것 같더라고. 난 다시 숲에 나가 한참을 생각했어. 근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 이게 남들에겐 좋을 수 있어도 나한테는 별 이득이 없어 보였거든. 그래서 그냥 에이 됐다. 더 이상 고민 안 하자 했지. 더글라스 과부 부인은 가끔 나를 불러 섭리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졌어. 근데 다음날 미스 왓슨이 나타나선 그걸 몽땅 무너뜨리는 소리를 하니까 결국 나는 섭리는 2개가 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지. 더글라스 부인의 섭리는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희망이 있는데 미스 왓슨의 섭리는 그냥 지옥행이야. 그래도 나는 만약 섭리가 나 같은 놈도 받아준다면 더글라스 부인의 쪽으로 가기로 마음먹었지. 비록 내가 무식하고 천하고 못돼 먹었다 하더라도 말이야. 우리 아버지는 1년 넘게 얼굴을 안 비췄는데 그게 오히려 나한테는 편했어. 그 양반 술만 깨면 날 잡고 때렸거든. 그래서 나는 늘 숲속으로 피해 다녔지. 그런데 얼마 전 마을 위쪽 강에서 시체 하나가 떠올랐어. 사람들은 그게 아버지라고 했지. 키도 아버지만 하고 옷도 너덜너덜하고 머리카락도 비정상적으로 길었다고 하더라고. 다 아버지랑 비슷했대. 얼굴은 너무 불어서 알아볼 수가 없었지만 말이야. 결국 그 시체를 강둑에 묻었다고 했어. 근데 난 불안했지. 왜냐면 난 확실히 알고 있었거든. 익사한 사람은 절대 등을 위로 뜨지 않아. 얼굴을 아래로 해서 뜨는 거지. 그 순간 확신했어. 이건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여자야. 남자 옷 입힌 여자. 그때부터 다시 불안해졌지. 난 그 양반이 다시 나타날까봐 두려웠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거든. 우린 한 달쯤 강도단 놀이를 했지만 나중엔 다들 그만뒀어. 아무도 털지 못했고 누구도 죽이지 않았고 그냥 놀이였거든. 가끔 돼지몰이꾼이나 야채 장사하러 가는 아낙네들을 놀래키곤 했지만 아무도 진짜 잡진 못했어. 톰은 돼지를 금괴라 부르고 무 같은 건 보석이라 불렀지. 그리고 동굴에 모여서 오늘 몇 명 죽였고 몇 명 표시 남겼다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회의도 했고 근데 나는 그게 도무지 쓸모없어 보였어. 어느 날 톰은 막대기에 불을 붙여 한 애한테 마을을 뛰게 시켰어. 그게 슬로건이래. 우리 조직 집합 신호였지. 그날 밤 톰은 말했어. 비밀 정보야. 내일 케이브 할로우에 스페인 상인들하고 부자 아랍 놈들이
200마리 코끼리, 600마리 낙타. 보석실은 노새 1000마리랑 경비병 400명 끌고 온대. 우리 매복했다가 다 죽이고 보물 싹쓸이하자. 우린 빗자루랑 널빤지로 만든 칼과 총을 닦고 또 닦았지. 닦는다고 더 나아지는 것도 없었지만 말이야. 솔직히 그런 스페인 놈들, 아랍 놈들 이길 수 있을까? 나는 반신반의였어. 그래도 코끼리랑 낙타는 꼭 보고 싶었지. 그래서 토요일, 우린 숲에 매복했다가 신호가 떨어지자 와! 하고 뛰쳐나갔어. 근데 말이지, 거기엔 스페인 놈도 아랍 놈도 없었어. 코끼리도 낙타도 없었고 그냥 주일학교 소풍이었어. 그것도 유치반 애들. 우린 소풍을 망쳐놓고 애들 쫓아가면서 도넛이랑 잼 좀 얻어먹고 벤 로저스는 헝겊 인형 하나 챙겼고 조아퍼는 찬송가 책 하나. 그러다 선생님이 달려오고 우린 다 버리고 도망쳤지.